배보영 교수입니다. 이렇게 발표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 서울시 의회에는 태어나서 처음 여기 의회가 처음 온 것 같습니다. 제 사무실이 바로 여기 고려하나 호텔이어서 바로 옆에 지납니다만 들어온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2018년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되는 해인데요. 작년에 우리 대통령께서도 발표를 하셨습니다만 이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3050 클럽이라는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언론 보도에 보면 3만 불 소득과 국민소득과 5천만 명의 국민 인구를 가진 것에 이른바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데요. 그 7번째로 우리가 달성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어느 나라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이제 아시아 국가에는 이태리, 그리고 아시아 국가는 일본, 그다음 7번째로 이제 한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 나라 명부만 보시면 전부 이제 자유인정 나라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 아실 겁니다. 거기 대한민국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국정 초등학교 교과서 이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대한 것이 소개가 되고 후세대들이 이제 세계인으로 나가서 활약하는 것이 담겨져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올해 나온 3월 1일에 나온 초등학교 교과서를 사회과 교과서 보고 저 자신은 사실은 저도 자녀가 넷이나 있습니다만 지금 중학교 쌍둥이 셋째가 쌍둥이인데 초등학교에 거쳤습니다만 사회과 교과서 본 거는 처음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정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서두로 그러면서 발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들이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나 저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공익소송으로 대리해서 학부모, 교사,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신재철 부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20분을 포함해서 1173인의 청구인이 지난 2018년 11월 18일에 이것에 대한 이 상위 규범이라고 볼 수 있는 교육부 고시가 2018년 7월 초에 2018 162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일부 개정이 고시됐습니다. 그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 건국을 고시 내용이 대한민국 건국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수정하는 대한민국 건국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하고 대한민국이 유엔에서 승인된 한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점을 교육 내용에서 배제하고 그 다음에 자유민주 교육과정의 내용 중에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민주주의 발전으로 수정해서 하는 교육부의 상위적인 교육과정을 그렇게 개정을 지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했고 그것이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에 있습니다. 이제 재판소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중간에 지정재판부 심의가 있는데 그걸 거쳐서 2018년 12월 4일에 전원재판부 9번의 재판관의 심판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받아서 지금 심리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지금 초등학교 지금 2018년도 5, 6학년군 6-1 사회과 교과서가 19년 올해 3월 1일에 발간이 됐습니다. 이 발간된 거는 결국 2018 162호 교육과정 고시에 근거해서 구체화한 첫 번째 교육부의 교과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국정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발간자고 주관을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교육부의 그와 같은 것이 아까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이 구체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 사전에 먼저 내용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국정교과서 5, 6학년분의 사회과 교과서가 어떤 문제가 위헌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이하에 있습니다. 5쪽 이하에
이 사회과 교과서는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면 6학년 1학기 상반기에 6학년 1학기 교재로 사회과 교과서로 쓰고 하반기 그 9월달 이후에는 5학년 2학기의 사회과 교과서로 씁니다. 이게. 그리고 두 가지가 다 쓰여집니다. 내용 같은 내용으로 쓰여집니다. 근데 다 그 구체적인 세 개의 단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제1단원은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 2단원은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3단원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현대사에 관한 부분이고 결국 정치나 민주주의나 경제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과, 일반 사회과 부분이 그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대한민국의 이제 건국 과정이라든지 또 민주주의 전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제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70년 동안에 건국이 어떻게 되어 있고 우리가 어떻게 그 건국의 지침이라든지 그 초등학생으로 당연히 알아야 할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건국이 됐고 또 건국 헌법은 어떤 내용이고 현재까지 어떤 내용이 주로 민주 시민으로서 또 세계 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에 관한 것이 담겨져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누구나 다 세계가 인정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발전과 그 경제 발전을 두 가지 동시에 이룬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대 정부의 거기에 기여한 부분을 그 균형되게 핵심적인 부분만 이제 그 가르쳐야 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는 선진국에 들어갔으니까 세계인으로서 우리 그동안에 갖던 역량을 세계 무대에 나가서 활약하는 그 상을 가지고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마땅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게 핵심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가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한번 그런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1단원을 보면 이래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6.25 전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단원의 3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제가 교과서에 있는 것들을 캡처해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여기에 나온 것을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되어 있는 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6절에 있습니다. 제가 발표하는 대한민국의 수립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기술하고 오히려 북한 정권의 수립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기술되었습니다. 보시면 앞에 보시면 하단에 보면 48년 9월 조선인민주의 공화국이 수립되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명백히 우리 헌법에 위반되는 기술입니다. 대한민국이 헌법은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국가의 그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북한은 국가로 되어 있고 우리는 정부 수립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앞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그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앞에 제가 캡처한 사진에 거기 보시면 비교하면서 보시면 되시겠는데 역사적 의미를 독립정부를 수립했다라는 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독립정부 수립.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 세계도 다 인정하는 역사상 최초의 국민주권국가.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전에는 일제식민지였고 전에는 대한제국이었지 않습니까? 1907년. 그건 군주의 나라입니다. 군주 주권에서 48년에 비로소 헌법을 국민주권국가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민주공화국의 수립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이 전혀 없습니다. 정부 수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명백히 잘못 가리키는 거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서 가리키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여기에 의미는 그런 면도 의미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대한제국과 항해임시정부 대한민국의 법통이 이어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앞에 기술 보십시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전통을 이었으며 이렇게 했습니다. 전통이란 말을 입댔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거 법통이라는 것은 국가의 개성에 관한 것이고 정체성, 계속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도 명백히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전문에.
그거에 따라서 가르쳐야죠. 그런데 왜 이게 전통으로 했을까라는 거는 북한을 염두에 두고 한 거 아니라는 그 의심이 듭니다. 근데 이 국정교과서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의 한편으로 이것은 세계적으로 승인된 뒤에 나옵니다만 정부 대한민국 국가로 정부로 승인했습니다. 국가에서 유엔에서 그것이 이제 그 국가의 정체성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역사적, 정치적,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기술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주권이나 국가의 정토성, 정체성, 계속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고 이 자체가 교과서가 우리 헌법의 핵심 원리인 민주공화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위반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유연성이라는 말씀을 먼저 첫 번째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7페이지로 와서 대한민국의 분단 과정을 알아보자라고 해서 보시면은 미군과 남쪽에는 미군, 북쪽에는 소련을 각각 두어 차지했다는 말이 돼 있어요. 그렇게 있고 신탁통치 이게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옵니다. 과정이라고 해서 이게 기술하면서 7쪽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에 이렇게 차지했다 해서 이게 두 나라가 아무 법적 권한 없이 함부로 점령했다라는 의도적인 기술을 5쪽입니다. 네, 5쪽에 그게 5쪽이지. 네, 죄송합니다. 거기에 이제 그렇게 기술을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은 다분히 분단이 역사적 사실에 전혀 다른 겁니다. 뒤에 이제 6쪽에 보시면 6쪽에 설명이 이제 나옵니다만 실제로 이건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이 항복선언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시 식민지 국가였습니다. 일본이 항복선언함으로 인해서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당시에 전순국들이 이제 전후 처리 차원에서 한국의 독립 문제를 다룹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카이로 선언,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을 거쳐서 한국의 독립을 약속하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미영,소 세 나라가 삼상이 모여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신탁통치안도 이렇게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종당에는 그 신탁통치안이 결정이 발표됐습니다만 당시에 참고로 다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당시에 소련도 전승국이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지만 미국도 영국, 중국도 전승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승국끼리 전후 처리를 한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신탁통치안이 발표되자 우리 내부에서 국내에서는 그게 무슨 말이냐 또 이 광국이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강력히 반대를 했죠.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전승국 사이에서도 협의가 안 돼서 최종 결렬되고 그래서 이 한국의 독립 문제를 유엔에 회부합니다. 당시에 국제기구 유엔이 지배적인 기구였습니다. 유엔에 회부합니다. 미국이 주도적으로 미국의 입장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저는 회부를 합니다. 그래서 국제연합에서 어떻게 결정하냐 한국의 독립 문제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6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47년 11월 14일에 한국의 독립 문제를 결의안을 찬성 43표 기권 6표로 가결합니다. 그 내용은 뒤에 이제 보딕체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임시위원단을 파견해서 인구 비례로 선거를 통해서 재헌국회를 구성한다. 그렇게 해서 총선이 48년 5월 30일까지 선거가 실시를 하고 그에 따라서 국회를 소집하고 정부를 수립을 되면 수립 이후에는 지금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하고 있는 국군을 창설하고 주둔군들은 철수한다. 이런 게까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이 주둔한 이유는 전성국 처리하기 전에 질서 유지 차원에서 국제법적 근거를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술을 보면 마치 미국이나 소련이 우리를 계속 지배하기 위해서 차지하고 있다고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역사의 왜곡입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에 보시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의미를 알아봅시다. 그 다음 쪽에 보시면 중간에 제가 이제 메모리표에 지금 소련은 미국의 입장과 달리 한반도에서 미국과 소련은 철수하자는 방안을 제시하며 38도선 쪽으로 위원단을 들어오는 거절했다. 이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분단의 핵심적인 부분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역사적 사실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이 자체의 표현도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미군과 지금 소련의 입장 관점에서 그 유엔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는데 소련이 그래서 이제 임시위원장을 북쪽에다 파견을 했는데 선거위원장이 그러니까 미군과 소련군이 철수하자 방안을 제시하면서 그걸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부한 거죠. 유엔의 결의를 국제기구를 거부한 겁니다. 근데 소련이 거부했다는 것만 나오고 있어요. 주체가. 그런데 그 북한도 사실은 소전에 소련하고 4주를 반 같은 북한 정권이 이제 소련과 영장력에 의해서 정권이 수립됐다고 지금 일반적으로 보고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전혀 입장이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자체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쪽에 보시면 8쪽에 보면 이것은 결국 결국은 마치 남한만의 선거로서 이게 남한만의 선거를 통해서 이제 유엔의 국적이 거부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 남쪽에서만 이제 인구비를 남쪽에서만 총선을 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분단이 됐다라는 이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그 하단에 보면 48년 제일 앞부분에 보시면은 제일 앞쪽에 4쪽에 나와 있는 교과서 캡처하신 사진을 보시면 거기에 앞부분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했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한편 북한은 48년 9월에 이제 나라를 설립돼서 나누어지게 됐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미리 48년에 한국이 대한민국이 남쪽에서 선거를 통해서 그렇게 남쪽만 선거를 하니까 결국 북한이 어쩔 수 없어서 그 이후에 나라를 설립했다. 그래서 분단되었다. 결국 원인은 남쪽만의 선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분단의 원인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명백히 그런 편집을 목적을 가지고 지금 편집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사실 이게 맞습니까? 역사적 사실과 전혀 사실 배치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취지가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탐구 활동이라고 해서 뒤에 보시면은 그쪽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나온 서로 다른 주장 알아보기 그래서 이승만과 김구의 주장을 살펴봅시다 해서 이승만 주장, 김구 선생, 이승만 초 대통령 주장, 김구 선생 주장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김구 선생은 통일정부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이승만 분은 지금 소련이 이제 철수를 시켜야 된다고 해서 당시 현실적인 차원에서 남쪽만 선거를 하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에서 이승만의 대통령의 주장 때문에 남쪽만 선거에서 분단이 됐다라는 것을 이제 학생들로 하여금 그것을 주시하고 가르치려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그런 책을 편집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부분에 다른 역사적 사실의 사정에 나타난 객관적 역사적 사료에 의하면 김구 선생 자체도 공산주의 자체를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배제됐다고 임시정부 운영할 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여기에는 지금 국가가 먼저지 이념이나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뭐가 우선이냐라는 김구 선생의 말이라고 하면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이걸 그렇게 학생들한테 가르친다는 것은 제가 왜 이걸 말씀을 특히 드리느냐 하면 아까 초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주권 국가를 헌법에서 채택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술은 헌법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입각해서 기술이 돼야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자유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가 지금 현행 헌법으로는 양립할 수 없는 체계입니다. 원리입니다. 이제 그것을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그 유엔 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습니다. 건국이 된 이후에 유엔 총회는 그 8쪽에 보시면 유엔 총회는 48년 12월 12일에 한국 독립 문제를 일환으로 대한민국 수립된 그 정부를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합니다. 뒤에 지금 영어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 보시면은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유엔에서 용어를 쓸 때는 코리아라고 쓰면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엔에 그 당시에는 코리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이라는 그 전체를 표기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요 앞 일부분, 1번 부분의 1단원에 대한 부분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그 대한민국 건국과 더불어 이 대한민국 건국과 더불어 자유민주주의는 당연히 그 보통교육과 의무교육의 대상인 초중등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필수적인 교육 과정의 내용에 포함되어 마땅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교육의 그 의도적인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부작위에 의한 위헌적인 징구유기의 교육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본적인 원칙이라든지 원리를, 헌법 원리나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건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2018년판 초등학교, 원래 그 발간된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이전에 작년 사회과 교과서에는 명백히 48년 12월 국제연합총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유엔 감시사의 선거로 성립된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임을 승인하였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09년 지금 발간 3월 1일자에는 그것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 유엔의 승인이나 그 대한민국 건국과 자유민주주의 채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정체성 계속성에 관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물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그런 교과서가 과연 이게 대한민국의 교과서인지 좀 대단히 의심스럽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6.25 전쟁에 관한 기술점을 보겠습니다. 10쪽, 11쪽에 나와 있는 제가 캡처해서 나와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내용을 전체적으로 그 6.25 전쟁에 보면 사실은 6.25 전쟁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논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이 6.25 전쟁도 이게 앞에 있는 건국과 유사한 맥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엔 총회에서 북한이 침략을 해서 남침을 하자 유엔 총회에서 바로 소집이 돼서, 물론 유엔 총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승만 정부의 외교적 노력도 있었습니다만 그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남침을 규탄하고 유엔군의 참전을 결의합니다. 유엔에서 삼파 역할에서 대한민국 건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결의를 하고 그 유엔군이 참전을 합니다. 대항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중공군이 개입하는 것도 역시 침략으로 간주하고 규탄하는 의결을 합니다. 이제 그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대등한 입장에서 한국군과 유엔군, 북한군과 중국군이 그 한반도를 통해서 전쟁을 했다. 이런 객관적인 진술만을 거치고 있습니다. 중립적인 기술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 역사나 이게 그 역사 사실이나 이게 부합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전쟁은 결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물론 방어적인 전쟁이었습니다만 그렇게 그런 역사적 의미와 평가가 무시되어 있고 이것이 배치되는 그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6.25 전쟁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는 성공적인 그 전쟁이고,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는 세계사의 주류인 자유민주 진영에 확고히 자리 잡는 역사적 결과를 나왔습니다. 이게 역사적 평가 부분이고요. 향후에 우리 경제성장 발전의 외교적인 토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건 대한민국 만약 이것을 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 기술하면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해소하는 기술이 됩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여기에 쭉 나오신 그 캡처한 화면에 보시면 그 국가의 정체성이나 계속성의 상징인 우리 국호인 대한민국을 남한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 국호를 남한으로 표기하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건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정치 발전, 민주주의 정치 발전과 경제 발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 발전 부분은 사실은 이게 역사적인 측면도 있고요. 현대사 부분에 역사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민주 시민으로서 초등학교 학생, 의무교육 있는 학생들에게 이 사회 교육,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역사 교육뿐만 아니라 민주 시민으로서의 교육도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따라서 하는 국가이고 그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쉬운 말로 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이제 내용이 주가 돼야 되는데 보시면은 1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교육 내용이 자유, 재산, 행복, 평등 이런 내용에 대해서 주요 핵심적인 것을 가르쳐야 마땅하죠. 그래서 특히 그와 그 핵심적인 내용과 더불어서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해 건국했다라는 역사적 사실도 같이 같은 맥락에서 같이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합쳐서 가르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대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익부에서 보시면 뒤에 지금 제가 13쪽에 보십시오. 정치 발전이라고는 그 자유민주주의 내용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유민주주의 내용과 또 그 대한민국 건국의 이야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군주주권에서 국민이 주인이 된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야 될 부분이고 이것은 상해 임시정부도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상해 임시정부에도 국민주권을 채택했고 자유권, 재산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채택했습니다. 그것을 이어서 법통을 이어서 자유민주주의를 했다라는 부분을 가르쳐야 될 겁니다. 도입 부분에. 그런데 지금 13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가 나와 있습니까? 링컨이 나와 있어요. 물론 이거 민주주의 고전이긴 합니다. 그런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내용도 연설 내용도 이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게 카피해서 왜곡해서 이게 바꿔놨습니다. 남은 나라 대통령의 연설문도 바꿔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심각합니다. 이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뒤에 유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실 거로 보여서 이거는 제가 뭐 중요한 부분만 빼고 생략합니다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우리 조상들은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지키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명백히 잘못된 번역이고 이거는 의도적인 번역입니다. 당시에 그 용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거기에는 어떻게 되냐면 87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자유에 의해서 자유 속에 잉태된 나라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유 속에 잉태된 나라를 만들었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태어났다라는 믿음 속에 받쳐진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당시에 평등이라는 말은 사실은 링컨 게티스버그 연설 뒤에 남북 전쟁 이후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 수정 헌법을 통해서 비로소 평등 조항이 들어갑니다. 비로소 게티스버그 연설 당시에 우리가 말하는 부합의 평등이라는 조항이 헌법에서 없었습니다. 미국은. 근데 왜 이게 들어갈까요? 이 심각한 내용이면 남의 나라 대통령 연설문을 어떻게 이렇게 바꿉니까? 나는 정말 의심스러운 일인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것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근데 제가 지금 이것에 비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사실은 불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그 건국의 자유민주주의 핵심이 그 도입부에 상해 임시정부가 채택한 헌법의 내용이라든지 또 자유민주주의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를 여기다가 상해 임시정부 그 헌법하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전문이나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해야지겠죠.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맞으리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 그 다음 쪽에 보시면 14쪽 부분에 보시면 여기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나무로 되어 있는 자유하고 참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건데 이제 자유민주주의 설명한다고 장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에는 사실은 자유하고 민주주의에 관한 것이지 참여민주주의라는 말은 우리 헌법 용어도 아닙니다. 일부 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만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왜 참여라는 말을 여기다가 헌법에 있지 않는 걸 창작해서 넣는지가 일단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근데 뒤에 나옵니다, 그게. 그리고 또 하나는 심각한 문제는 헌법 전문에 대한 것인데 그 뒤에 이제 소개하는 거는 쉽게 우리말로 풀어졌다고 그런 이유를 들어서 헌법 전문을 고쳐놨습니다. 어느 나라 헌법에 학생들한테 소개하면서 자기 나라 헌법을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가르치는 나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이라는 걸 바꾸면 글자 하나 바꾸면은 뭐 법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게 어렵다면 선생님이 왜 있습니까? 선생님이 그 설명을 해주셔야죠. 근데 이게 헌법 자체를 이렇게 훼손합니다. 이걸 심각하게 보면 훼손입니다. 헌법 훼손입니다. 학생들한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그런 문제를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 부분인데요. 15쪽에 보시면 이 정치발전당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모두에 당연히 그렇게 그 규정을 해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지금 여기에 지금 뒷장에 나오는 것을 보시면 16쪽 보시면 16쪽부터 19쪽 24쪽까지 제가 그 교과서 캡처를 해놨는데요. 그리고 16쪽에는 4.19 혁명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0쪽에 5.18 민주화운동, 그 다음에 23쪽에 6월 항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가지고 물론 이게 이 역사 사건이 민주주의의 기화,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이제 그 민주주의 운동의 대표적인 그 사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이 정치발전 민주주의를 설명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근데 그 장도 굉장한 분량으로 합니다. 근데 이 초등학생들한테 이 부분을 이렇게 장황하게 많은 분량을 둘 필요가 있는지도 일단 의심스러운데,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인데, 여튼 그걸로 하고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더 심각한 것이, 4.19에 나와 있는 것만 해서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세 가지 다 기술하면서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저항적 참여를 강조하여 특정한 정치관 또는 저항적 역사관 지극히 주관적인 입장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은 헌법의 34조에 있는 것처럼 교육은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독립성에 따라서 교육 내용을 만들도록 헌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교과서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초등학교, 그것도 의무교육 대상자에 가르치는 것이 특정한 역사관이나 정치관을 입장에서 기술하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백히 중립성에 위반되는 그런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 가지 이 내용에 보면 4.19에 보시면은 16쪽, 17쪽에 나온 거 보면 이승만 정부 부분에 대해서는 독재한다는 부정적인 것만 나와 있습니다. 헌법을 바꿔서 부정적인 것만 나와 있고, 이 4.19 지금 5.18을 설명하면서 20쪽, 21쪽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이 5.18을 과정을 설명하면서 박정희
대통령 전에는 군사정변부터 시작됩니다. 박정희 그 대통령이 뭐 독재로 또 묘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18로 또 말하자면 전두환 노태우 그 부분이 또 뒤에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21쪽에 보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부분이 79년에 독재 정치에 대해서 21쪽에 있습니다.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박정희는 부하에게 살해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교과서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또 이제 정치적으로 다른 입장에 있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했다. 이걸 쓴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등학교 교과서 책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특정한 정치관, 역사관에 따라서 주관적인 입장에서 서술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역대 정부 중에 이승만 정부가 1948년부터 60년 사이, 박정희 대통령 정부가 1960년부터 79년 사이인데 30년간 정치 부분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기여, 물론 뭐 부정적인 비판적인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긍정적인 업적에 대해서는 전혀 기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정치적 중립성, 자율성, 전문성에 이게 부합되는지 심히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의 기술 편찬은 결코 정권 교체의 전리품의 하나로 치부돼서는 안 됩니다. 이건 헌법재판소에서도 명백히 명백히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관련 교육과정, 뭐 입시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국정교과서, 국어교과서가 문제된 예도 있습니다. 그 판결에서 명백히 정책 중립성에 입각해서 자주적 전문성 입각해서 교육 내용을 편찬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학생들의 교육 내용을 담을 역사는 밝은 미래를 향해 역경을 잇고 성공한 사례를 기술함으로써 좋은 교훈을 강조하고 부정적인 역사는 되도록 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저항의식만을 가르치는 국가가 그 미래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거는 뭐 바람직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추가로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정적인 그 시각에 기술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편으로 더 심각한 거 한번 저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18쪽에 보시면 18, 19쪽에 한 2, 3분만 더 하겠습니다. 18, 10쪽에 보시면 4.19에 초등학생 시위에 참여했을까 초등학생 시위 사진을 대문짝하게 소개를 했어요. 이 사실 당시에 초등학생이 수성국민학교 학생이 시위 현장에서 있었다고 확인을 합니다. 4.19 당시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초등학생들한 교과서에 지금 시점에서 이게 시를 말한 것인지 일단 의심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탐구활동이라서 각각 있는데 시쓰기라고 해서 시 내용을 이제 수성국민학교에서 당선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하얀 걸로 되어 있는 저녁놀이 사라질 때는 탕탕탕 숨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부분에 오빠 언니들이 피로 물들었어요. 이런 시를 소개합니다. 보시기 어떻습니까? 이제 이런 시를 이제 학생들한테 선생님들이 이제 써보라고 이제 과제를 내고 하겠죠. 그리고 이제 24쪽 쭉 나오면 보면 되게 6월 항쟁도 또는 5.18도 22쪽에 보면 표현의 복이라고 해놓고 관이 나옵니다. 장면에서 관이 나오고 또 24쪽에 6월 항쟁을 보면은 고문 사망한 이한열, 박정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초등학생들한테 이렇게 일단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참 의문이 많이 듭니다. 예. 그렇게 지금 정치 발전이라고 하는 제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경제발전 부분을 간략하게 한번 부분만 포인트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25쪽에 있는데요. 25쪽에 보면 여기에는 경제발전 영역에서는 정치발전 영역에서는 굉장히 실명도하고 정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그것 딱 배제되고 정부로만 나옵니다. 정부로만 나옵니다. 보신 것처럼 62년 정부 경제발전 나오고 그 다음에 73년 정부 이렇게 해서 정부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의미인가, 무슨 뭐 편집 제작의 지침의 의도는 무엇인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그 이제 끝으로 27쪽에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국민 총소득 변화에 대한 알아보기에서 국민 총생산 인하 총소득 변화가 53년부터 이제 최근까지 2015년까지 쭉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되어 있는데 현재 화폐가 지금 명목 가치로 지금 표현한 겁니다. 과거에 경제 당시의 상황이나 화폐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 화폐 기준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렇게만 한 게 약간 의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나눠드린 그 한번 통계표 있으시죠? 그 그림을 한번 보시죠. 별도로 나눠드린 거 이거 별도로 나눠드린 거 이거 한번 보시면 그래서 제가 통계처의 통계입니다 이게 한번 보니까 그 첫 번째 그 그래프가 바로 이게 명목 가치 현재 그 가치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그거 가지고 기준으로 지금 한 겁니다. 이 밑에 것이 파란 것이 개인 소득이고 NI고 그 노란 것이 국민 총생산 GDP입니다. GNI가 이제 국민 총소득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실질 가치로 화폐를 실질 구매력이나 이런 실질 가치로 이렇게 해놓은 그 표를 도표를 보면 이렇게 좀 다르시죠?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제가 찾아보니까 그 밑에 있는 경제 성장률, 국내 총생산 경제 성장률에 대한 그 그래프표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그걸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대비해 보면 제일 성장을 많이 한 것, 심지어 그 국내 총생산 성장이 한 25%, 27% 상회하는 그 그래프가 보실 겁니다. 성장에. 그게 지금 그 74년, 76년 되죠. 그러니까 1962년부터 79년까지가 굉장히 성장이 최고도로 많이 하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그 이제 5공화국 정부인 1981년부터 88년까지도 굉장히 성장하는 게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 소개를 할 때 객관적으로 이게 소개를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대로 알고 특정한 어떤 정치가나 입장에서 하는 것은 이 교과서를 그렇게 해서 되겠는지.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대한민국 70주년의 그런 성과를 항공호는 그러니까 선진국 클럽에 들어가는 그런 성과를 이뤘다면 학생들한테는 그 민주주의 발전과 그 경제 발전의 이런 역대 정부의 업적을 고루 소개하면서 학생들한테 그런 자부심을 갖게 하고 미래 세계 신문으로서 발돋움을 해서 이제 세계의 역할을 세계에서 기여한 세계 인류 역사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미래의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인 지금 내용의 역사를 보면 사실 역사적 사실도 왜곡하고 은폐하고 심지어 조작까지 하고 그대로 가르치지 않고 특정한 역사관 정치관에 따라서 기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백히 국민의 주권, 국가의 정통성, 정체성, 계속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고 우리 헌법의 핵심적인 윤리는 자유민주주의 원리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헌법 제31조 4항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책 중립성에 위반하는 내용의 교과서라고 안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하게 한다는 것은 그 헌법 질서를 객관적으로 해박할 수 없는 손해와 침해와 손해를 입게 됩니다. 학생들의 머리에 박히면 그 후세가 계속 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예, 이 교과서는 사용 금지되고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